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일부 국가에서 쓰고 있는 글자 간체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체자라는 말은 모양을 간추린 글자라는 뜻으로 간단할 간, 몸체, 그리고 글자 자를 써서 간체자입니다. 간체자의 반대말로 번체자, 즉 복잡한 모양을 가진 글자라는 뜻의 번체자를 쓰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번체자는 간체자의 입장에서 만든 말이죠. 정체, 정체자라는 이름이 맞을 겁니다. 간체자는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싱가폴과 말레이시아에서도 쓰고 있는데 이 두 나라는 시간대도 북경의 시간에 맞췄습니다. 효율을 중시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간체자가 과연 효율이 있을까요? 오늘은 간체자의 탄생 배경과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합니다. 간체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1950년대에 높은 문맹률을 낮추고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자를 간략하게 만든 문자입니다. 복잡했던 한자를 단순화함으로써 글쓰기와 학습을 더 쉽게 만들고자 했는데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당시 중국의 문맹률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수립을 했는데 인민들이 문맹이니 정책을 펼치기 힘들었겠죠. 아울러 근대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복잡한 한자는 신속한 정보 전달과 문서 작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오래전 영상 중국에도 타자기가 있었을까라는 제가 만들었던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지만 타자기가 없으니 문서 작성이 정말 힘들었겠죠. 손으로 하나하나 다 써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한글도 타자기로 치기 쉽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공병우 타자기가 있었죠. 어쨌든 중국은 한자가 근대화의 걸림돌이라는 걸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간화, 간체화 시킬 필요가 있었고 간체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였죠. 그리고 간체자는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심기 위한 정치적 기획이기도 했습니다. 공산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문자 개혁은 분명히 새 것으로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대만과 분리해서 새롭게 문명을 재건하는 중요한 도구가 간체자였던 겁니다. 또한 한글과 알파벳을 사용하는 표음문자 정책까지 고민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한자를 완전히 폐지하고 표음문자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지역에 수많은 방언, 즉 사투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발음을 모두 소화할 수 없었고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한자를 완전히 버리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간체자입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51년에 중국 문자개혁위원회 문개위를 구성하고 1956년에 한자 간소화 방안을 공포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간체자를 인민들에게 선보입니다. 그 후에 크고 작은 수정들이 있었고 지금의 중국 한자 간체자가 쓰이고 있는 건데요. 간체자는 완전히 새로운 문자는 아닙니다. 갑골문부터 존재했던 간략화된 글자 형태와 초서체 등에서 사용되었던 약자들을 표준화하고 체계화한 것일 뿐입니다. 완전한 규칙이 있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유 있는 간체화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쓰는 정체자를 잘 알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쓰는 정체자를 보여주고 이게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모르죠. 이미 70년, 두 세대 이상이 쓴 간체자이기 때문에 이제 번체라고 부르는 정체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간체자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한번 써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고대에 쓰던 자형을 가져다 쓴 경우가 있습니다. 따를 종이라는 이 글자는 원래 사람 인이 두 개가 붙어 있어서 따르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옛 글자인 종을 이렇게 가져다 썼고요. 해가 뜬 후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는 뜻을 가진 무리중은 대중할 때 중이죠. 이 무리중은 사람 셋을 표기한 자형으로 가져다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획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초서를 참고해서 간단한 형태로 줄인 글자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글서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또 더 간단한 경우도 있는데요. 즐거울 락이죠.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 뜻이 즐거울 낙인데 이렇게 복잡했던 글자는 초서에서 흘렸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간체자로 이렇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획수를 줄이면서 모양을 비슷하게 남긴 글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했던 변할 변은 획수를 교묘하게 줄이면서 간체자로 쓰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울러 한자라는 이름에 쓴 나라 한도, 한수 한이죠. 나라 한도 간체자가 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간단하게 바뀐 만큼 쉽기는 한데 뭔가 좀 없어 보이는 느낌도 든답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 간체자 하나로 비슷한 발음을 가진 한자를 대체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하늘 건과 줄기 간은 중국어 발음으로는 모두 깐이에요. 그래서 방패 간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곡식 곡은 이렇게 복잡한 모양인데 발음이 같은 이유로 골짜기 곡을 써놓고 곡식 곡이라고 합니다. 물론 골짜기 곡도 같이 쓰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수를 변화시키는 방법도 썼는데요. 부수를 없애고 일부만 남기거나 줄인 형태로 사랑에는 마음심을 없애고 이렇게 변형시켰죠. 그리고 전기 전은 비우를 없애고 아래만 남깁니다. 이렇게 복잡한 한자에서 일부만 뽑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소리성이라고 부르는 이 한자도 그렇습니다. 귀 이가 있어서 들리는 소리를 뜻하지만 간체자에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맨 앞에 처음에 쓰는 이것만 가져다 소리성이라는 간체자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과감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소리가 비슷해서 만들어 쓴 글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에 쓰는 지낼역이라는 한자는 이렇게 복잡한데요. 원래는 숲을 밟고 지나가는 뜻을 가졌었습니다. 역사역과 힘역의 발음이 같은 이유로 이 안을 그냥 힘역으로 채워 넣어 버리는데요. 그러면 이런 글자가 되어서 이게 역사역이라는 간체자랍니다. 또한 가끔은 새로운 글자를 창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눈물루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정체자로 쓰면 다소 복잡한 글자인데 간체자에서는 눈에서 나오는 물이 눈물이라서 이걸 눈목을 붙여서 눈물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민간에서 쓰던 이체자, 속자를 채용한 경우입니다. 상대할 대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확 줄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변형시켜서 씁니다. 쓰기 엄청 쉬워졌죠. 그리고 너무 복잡하지 않은 글자들은 그대로 놔뒀답니다. 그 숫자가 대략 2200개가 넘는데 방대한 한자의 개수로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글자가 그대로 남은 겁니다. 복잡한 한자인 정체자를 줄인 게 간체자입니다. 그런데도 쓰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워낙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는 삶에 익숙해진 중국인들은 간체자도 어려워서 쓰라고 하면 못 쓰는 사람이 아직 많습니다. 이런 간체자를 보면 우리나라 한글이 있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말을 아끼고 바로 쓰는 마음을 잘 가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간체자를 알아보며 몇 개의 글자들을 함께 써봤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